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선입니다. 지금 밖에는 이제 드디어 추워지고 수능도 끝나고 이 시기 때 가장 호발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양극성 장애 조증사파가 또 많이 호발할 또 계절이 왔습니다. 연구 보고에서는 계절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면은 주로 이제 겨울 추워질 때 조증사파로 전환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양극성장애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0.6에서 2.5% 사이로 알려져 있대요. 근데 연구자마다 되게 달라서 3에서 6.5%까지도 보고하고 있대요. 조현병 유병률이 약 1%, 전 세계적으로 1%니까 그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양극성 장애가. 양극성 장애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조증사파하고 경조증사파 여부로 구분이 되거든요. 평생 살면서 조증사파가 한 번이라도 왔으면은 양극성 1형 장애. 조증사파, 아주 심각한 조증사파는 오지 않고 경조증사파의 증거가 있으면은 양극성 장애 2형이 되고요. 우울증도 평생 우울증만 반복되시는 단극성 우울증이 있고 양극성 장애 때 반복되는 그 우울증,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 또 있습니다. 이 양극성 장애의 성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조증사파는 남성에서 더 흔하고요. 우울사파는 여성에서 더 흔하다고 해요. 그리고 혼재성 사파와 급성 순환형이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혼재성 사파와 급성 순환형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급성 순환형은요. 조증 사파가 1년에도 한 4번 이상 반복되는 거고요. 혼재성 사파는 조증하고 우울증 사파가 되게 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우리 조증 증상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조증의 기분은 평균적으로 과민한, 영어로 하면 이리터블하다고 하는데요. 짜증이 많고 화를 쉽게 내는 그런 과민한 기분이 가장 많아요. 71%. 그 다음으로는 유쾌한 기분, 63%에서 유쾌한 기분인데요. 기분이 너무 들떠서 좋아서 막 행복해하는 상태, 63%. 그리고 대범한 기분,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대범한 기분 상태가 60%.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기분이 49%. 우리가 보기에는 짜증스러워 보이는데 보이는 우울하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우울한 기분 46%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증사파의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우울하거나 좀 짜증스럽거나 불안정한 기분이 좀 덜 관찰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현저한 특징이 조증의 현저한 특징이 빠른 정신운동 활동이에요. 에너지가 과도하고 생각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많아지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빠른 말투가 됩니다. 약 80에서 90%에서 나타나요. 사고 과정이 빨라져서 주관적으로 사고의 비약을 경험합니다. 말이 너무 빠르고 연상이 어려워져서 연상의 이완. 조금 뭔가 이게 뭔가 엉성한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이게 중간에 이게 생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말로 다 전달이 안 돼서 띄엄띄엄 이렇게 가니까 사고의 비약, 연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이 쉴 정도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이 머릿속에서 엄청 폭발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네요. 특히 조증 환자들의 위험한 행동은 정신운동 탈억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위험한 행동들은 잘 참고 있어도 되는데 그게 풀려버리니까 너무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해요. 주의가 산만하고 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의 주제나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자주 바뀌고 떠오르는 공상 속의 모든 새로운 활동에 최고의 흥미를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 때 한 말 다르게 되죠. 피곤할 줄 모르고 어제 밤에 2시간밖에 안 잤는데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게 돼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판단력이 떨어져 있어요. 현실적인 검증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은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불필요한 장거리 전화 걸기. 한번 전화를 하면은 말이 끊임없이 막 일어나니까 5시간씩 전화통을 붙잡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소비들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막 새 차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거나 여성분들 같으면 갑자기 명품 소비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술집에서 기분이다 하고서는 이제 그 층에 있는 전체 모든 손님의 술값을 낸다든가 뭐 이런 아주 좀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뭐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누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실제 결혼 과정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낭패를 보거나 재정적으로 엄청 몇천만 원 손해를 보거나 합니다.
그리고 저쪽 환자들은 전형적으로는 성적 욕구가 확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로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한데 이상한데 하면은 조증사파예요. 그러면 경조증 사파는 뭐냐면요. 경이니까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영어로는 하이포매닉 에피소드라고 하고요. 경조증 증상은 일단 부적절한 정신병적 양상이 없어요. 뭐 내가 하나님이다. 뭐 조증사파에서는 그런 과대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경조증에서는 그런 정신병적 양상이 없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나고요. 가볍거나 역치 이하의 조증 상태로 심각한 장애가 없어요. 증상들로 보면은 잠이 좀 줄어든다든가 에너지와 활력이 증가하고 자신감도 증가하고 활동도 좀 많아져요. 평소보다 많은 일을 수행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금전적 낭비가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계획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커피, 담배, 알코올 소비 증가, 술 많이 마시려고 하고요. 유쾌한 기분과 과도한 낙관주의 막 되게 사람들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 되게 기분 좋아서 주변을 재밌게 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경조증 사파라고 합니다.